이제 1번 x를 0으로 오를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당장 분자가 2의 4x제곱 으로 묶이면서 2의 2x제곱 빼기 1이 있는데 여기 똑같은 항이 있으니까 뭔가 변형의 여지가 보인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 식을 조금 이제 밀고 가면 2의 2x제곱 빼기 1로 묶이고 2의 4x제곱 빼기 1이 나오는데 그 2의 4x제곱 빼기 1이 자체적으로 또 인수분해가 돼서 거기서 2의 2x제곱 빼기 1이 한 번 더 나오니까 이 식은 2의 2x제곱 빼기 1의 제곱 2의 2x제곱 더하기 1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다. 여기서 x를 0으로 보낼 때 이 값은 어차피 2로 쓰려면 하니까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할 거고, 그럼 같은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전체 묶어서 식을 다시 이렇게 본다면, 그럼 이 값이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를 2로 이렇게 맞춰주면, 그러면 이 항이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2로 수렴하고, 따라서 2의 제곱인 4로 수렴하고, 거기에 2로 수렴하는 항이 곱해지면서 전체 4 곱하기인 8로 수렴하겠다. 따라서 4번이다. 2번 도함수 fx와 gx가 이럴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fx와 gx의 이 식을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을 써주면 f의 2 더하기 x는 x의 2 더하기 x를 대입한 3의 2 더하기 x제곱이고, 더하기 g의 2 빼기 x는 2x의 2 빼기 x를 대입해주게 되면 4의 x 빼기 2제곱 이렇게 되겠네. 4의 x 빼기 2제곱. 역시 f의 1 더하기 x는 1 더하기 x를 대입해서 3의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g의 1 빼기 x는 x의 1 빼기 x를 대입하면 4의 x 빼기 1제곱 이와 같이 되고, 보면서 4의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4의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이 식에서 9가 바깥으로 나오고 3의 x제곱을 4의 x제곱으로 나눠준 4분의 3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16분의 1, 그리고 분자에서 3이 나오고 역시 4분의 3의 x제곱, 그리고 4분의 1.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 값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분모는 16분의 1, 분자는 4분의 1. 따라서 16분의 1분의 4분의 1인 4분의 16, 그러므로 4로 수렴한다. 극한값은 4이다. 3번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2분의 1의 2x 더하기 1제곱, 그 함수 위에 a와 p를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t인 그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에 대해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분모인 ph ph 이 길이는 t 빼기 1이고, 주어진 식을 t를 1 플러스로 보낼 때 ph 그러면 t 빼기 1분의 ah 이 길이는 점 p의 y좌표에서 점 a의 y좌표를 뺀 것인데, 점 p의 y좌표가 t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t, 그리고 a의 y좌표는 f1, 결국 ft 빼기 f1 이 값이 ah 저 길이고, 따라서 이 극한값은 t를 1로 보낼 때 이 식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f'1과 같은 값으로 수렴할 테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f'1이다. 그런데 f'x가 2분의 1, 2의 x 더하기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1 대입함,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2의 제곱으로 수렴한다. 2번이다. 4번 x를 1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4x 빼기 4가 먼저 눈에 띄니까 그건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x 빼기 1분의 주어진 식을 x 빼기 1분의 x의 4제곱 로그 x 더하기 4 정도로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할 때 x의 4제곱 로그 x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x의 4제곱 로그 x를 fx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식은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fx 그리고 빼기 f1, f1이 0이니까 여기 빼기 f1 있는 걸 봐서 fx 빼기 f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더하기 4. 그럼 x를 1로 보낼 때 이 값이 f'1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f'1 더하기 4로 수렴하는데, 그런데 f'x가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 4x 세제곱 로그 x 더하기 x 4제곱 곱하기 x분의 1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f'1은 여기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 더하기 4인 이 값은 5이다. 5번이다. 5번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그러면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할 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 그런데 1보다 큰 좀 가파른 그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그리고 l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된 직선이 만들어질 텐데 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물론 y는 마이너스 mx가 될 테니까 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두 직선 L과 L'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당장 이 각은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45도보다 큰 각이고 따라서 이쪽 각은 둔각이 되니까 이쪽 각이 얘각. 그러니까 이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이 각이 4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그럼 당장 이 각은 L'이 이루는 각을 베타, 그리고 L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4분의 파이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에 해당하는 각,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가, 이 베타 빼기 알파가 4분의 파이니까 이 값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m에 대한 식을 세워서 m을 구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는 탄젠트 베타, 그것이 m 프라임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m,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이 1과 같다는 식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1 빼기 m제곱이니까 따라서 1 빼기 m제곱이 마이너스 2m과 같다. 그러므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0이다. 따라서 m의 값은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텐데, 그런데 기울기가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1 더하기 루트 2이다. 그러므로 2번이다. 6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점 P가 이 각의 크기가 24분의 5파이가 되게끔 점 P를 잡았을 때, 그때 PA의 제곱, 그런데 이 길이는 지금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이게 AB 코사인 세타, 그리고 PB는 AB 사인 세타. 이와 같이 그 PA하고 PB가 나타내어지니까, 따라서 이 식은 결국은 AB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그 값과 AB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 두 값의 곱이 그렇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따라서 AB의 4제곱은 하고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값은 이라고 식을 써주면, 그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곱하기 사인의 제곱분의 4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2분의 1 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그것의 제곱인 4분의 1 사인 제곱 2세타,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이쯤에서 또 사인 제곱 2분의 2세타가 4분의 2 분모에 있는 3 위로 올려서 16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써주고, 사인 제곱 2세타가 역시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을 생각을 하면 이 값은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4세타가 되니까, 따라서 1 빼기 코사인 4세타 분의 32 2 더하기 루트 3과 같다. AB의 4제곱이 이렇다는 얘기고, 그 AB의 4제곱을 계속 계산을 해주면, 그런데 세타가 24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4세타는 여기에 4를 곱해주면 6분의 5파이고, 코사인 4세타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5파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따라서 분모는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 분자가 32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 분모에 2로 통분해주면 2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32에 2 더하기 루트 3, 이와 같이 되어서 약분이 되어서 64 이렇게 돼요. 따라서 AB의 4제곱이 64, 그러니까 2의 6제곱인 거고, 그러므로 AB는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2의 4분의 6제곱 2분의 3제곱, 따라서 2 루트 2이다. 그러므로 1번이다. 7번 x를 0으로 보낼 때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x를 0으로 보낼 때 하고 이 분모에 있는 1 빼기 코사인 2x의 분모에 2x의 제곱, 그러니까 4x 제곱을 써줄 거고,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3x의 분모에 3x의 제곱인 9x 제곱을 써서 이 값이 따라서 2분의 1로, 그리고 이 값도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해서 약분이 돼서 지워지고 x제곱은 없는 거고, 따라서 이 극한값은 4분의 9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8번 함수 fx가 이와 같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당장 f2분의 파이를 우리가 구해주면 f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1을 우리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서, 그래서 주어진 식을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2분의 파이 더하기 3h 빼기 f2분의 파이 이렇게 쓸 거지.
그리고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3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h를 0으로 보낼 때 이 값이 미분계수인 f 프라임 2분의 파이로 수렴하고, 그리고 거기에 3이 곱해진, 따라서 3 f 프라임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f 프라임 x가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 빼기 x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x 사인 x가 f 프라임 x이고, 거기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것이라서, 따라서 f 프라임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값은 그 값에 3을 곱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된다. 1번이다. 9번 함수 fx가 이와 같을 때 이 범위에서 x에 대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f'x가 필요하니까 f'x를 구해주면, f'x는 a 빼기 3 코사인 x이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a 빼기 3 코사인 x가 0이다 라는 그 방정식이고, 결국은 a는 3 코사인 x다 라는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y는 a다 라는 직선하고 y는 3 코사인 x다 라는 그 함수가 이 범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3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릴 거고,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3부터 시작하네. 3 코사인이니까 여기까지, 이 0은 포함이 되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3 코사인 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것과 y는 a가 만나려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일 때 이 점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모두 7개가 있다 라고 대답하겠다. 기출 1번 x를 0으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건 당장 x를 0으로 보낼 때 x를 꺼내서 이것과 함께 써줄 거고, 그리고 x 더하기 2 분의 1을 따라 써주면 이 값이 3x니까 여기에 3x만 맞춰주면 이 부분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극한값은 x를 0으로 보낼 때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인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2번이다. 기초 2번 함수 fx가 이와 같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기울기의 극한값은 미분계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식을 기울기가 되게끔 2의 제곱 더하기 2h에서 2의 제곱 빼기 3h를 빼준 값이 분모에 놓이면, 그러니까 5h니까 5h라고 써주면, 그러면은 이 식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고, 그것의 극한값이니까 어느 한 점으로 모이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지. 근데 이 h를 0으로 할 때 그 두 개의 점은 모두 2제곱으로 모이니까 따라서 2제곱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거기다가 5를 곱한 이 값은 5 f 프라임 2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거고, 그런데 f 프라임 x가 미분하게 되면 곰의 미분 써서 2x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에다가 뒷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그러니까 2x의 로그 x 더하기 2 더하기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f 프라임 2의 제곱은,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2 더하기 2는 4가 곱해지고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8 2의 제곱 2의 제곱 9 2의 제곱이 되고, 그 값에 5를 곱한 값으로 수렴할 테니까 따라서 45 2의 제곱이 그 극한값이 될 것이다. 3번 x를 0으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이 b가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a와 b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당장 이 극한이 b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니까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x를 0으로 보낼 때 분자는 그런데 1 더하기 a로 수렴하니까 이 값이 0이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 값을 구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b의 값은 이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x를 0으로 보낼 때 이때 사인 3x 그리고 2의 2x제곱 빼기 1,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인 3x가 있으면 그것을 3x로 나눠주면 1로 수렴하니까 나눠주고 곱해주고, 그리고 2에 2x제곱 빼기 1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2x로 나눠주면 역시 1로 수렴하니까 나눠주고 곱해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쓸 거고, 그러면 이 값이 1로 수렴하고 이것도 1로 수렴하고 x는 지워지고 3분의 2가 나와서 전체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b는 3분의 2이고,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값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다.
도함수 fx와 gx가 이럴 때 hx 이렇게 정의된 h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hx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f'x를 우리가 구해주면 f'x는 2 곱하기 1 더하기 sin x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g'x도 필요하니까 그 g'x는 미분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따라서 hx는 이 두 함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니까 이걸 제곱해서 4 곱하기 1 더하기 sin x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이 합이 hx인데, 근데 이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전개를 그냥 해보면 1 더하기 2 sin x 더하기 sin 제곱 x가 되고, 그 뒤에 4 코사인 제곱 x가 있고, 그러면 숫자 4가 나오고, 그리고 4 사인 제곱과 4 코사인 제곱이 더해져서 또 4가 나와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8 사인 x가 더해지네. 이 식이 바로 hx의 식이고, 그 h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sin x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겠다. sin x는 그런데 최대값 1이니까 전체 최대값은 8 더하기 8인 16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기본 1번, 알파와 베타가 모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인데 그 두 개의 값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식의 형태를 살짝 느끼다가 제곱해서 더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제곱해서 더할 거지.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이 나오고 4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또 같은 각에 대해서 4 사인 제곱이 나와서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일단은 숫자가 1과 4가 나와서 5가 나오고, 그리고 4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이쪽에서 4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와서 4로 묶여지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이 왼쪽 항들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텐데, 그 값이 오른쪽 항을 제곱해서 더한 것과 똑같으니까 25분의 81 더하기 144, 25분의 81과 144를 더하게 되면 225이기 때문에 3 곱하기 5, 15의 제곱이고, 따라서 9 곱하기 25지, 따라서 나눠지고 9가 나와서, 따라서 이 값이 9에서 5를 뺀 4이고, 따라서 이 값이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정리,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지. 따라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그 각이다. 2분의 파이, 2분의 5 파이 이런 값이다. 그런데 알파 베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이 범위에서 사인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값은 2분의 파이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3번이다. 2번, 그림과 같이 양수 t에 대해서 y는 2x제곱 빼기 1과 y는 t, y는 ot가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고, b에서 x쪽에 내린 수선의 와를 c라고 할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 ST를 구하시오. 이제 그와 같은 문제인데, 일단은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이 점 B의 x좌표, y좌표가 밑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OT니까 밑변의 길이는 OT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높이가 점 B의 x좌표에서 점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는데, 점 B의 x좌표는 2의 x제곱 빼기 1이 OT가 되는 x의 값이고, 따라서 x의 값은 로그의 OT 더하기 1 더하기 OT다 라고 그렇게 x의 값이 잡히고, 이게 점 B의 x좌표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 A의 x좌표는 y 값이, 이 값이 1이 t가 되는 x의 값이니까 2x제곱 빼기 1이 t다. 따라서 x는 로그 1 더하기 t이다. 이것이 바로 점 A의 x좌표. 그러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 값에서 이 값은 뺀 값이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OT니까, 그러므로 ST를 우리는 이제 구했네.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OT 곱하기 높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 로그 1 더하기 OT 빼기 로그 1 더하기 t, 이것이 ST이고, 그 값을 t제곱으로 나눈 것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t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ST에 있는 t가 하나 약분되고, 따라서 식은 2t분의 5 곱하기 그것이다 라고 만들어질 텐데, 로그 1 더하기 5t 빼기 로그 1 더하기 t, 이것을 각각을 쓰게 되면 극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그 형태가 되니까 2분의 5 곱하기 t분의 로그 1 더하기 5t 빼기 t분의 로그 1 더하기 t, 이렇게 5t니까 분모 5 맞춰주면 이렇게, 이건 됐고, 따라서 우리는 그 극한값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첫 항은 5 곱하기 1인 5로 수렴하고,
두 번째 항은 1로 수렴하니까 5 빼기 1 따라서 2분의 5 곱하기 4 즉 10으로 수렴한다. 3번 0과 2 파이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의 합이 0이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합이 0이면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어떤 수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질까 하다가 당장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는 사실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그 동경의 각의 크기가 알파인 점과 원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알파 y좌표가 사인 알파이고 마찬가지로 베타에 해당하는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베타 y좌표가 사인 베타이고 그리고 감마에 해당하는 이렇게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감마 y좌표가 사인 감마이기 때문에 그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를 의 합은 다름이 아니고 이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좌표 그것이 바로 3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의 합인데 그런데 그 합이 지금 0이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결국 0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무게중심의 x좌표 그 값이 0이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은 그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니까 원점이 무게중심인 그 세 점이 이 원위에 있는데 원점이 무게중심인 위치에 있는 세 개의 점이다.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를 생각하면 당연하게 정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풀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 풀이는 3번 이와 같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이 모두 성립한다. 그때 구하라. 일단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값인가를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는데 이 식을 한꺼번에 가져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남겨놓고 넘겨주고 역시 남겨놓고 넘겨줘서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이 나오고 코사인 제곱이 나와서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넘겨서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의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감마 이 식하고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감마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주면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더한다라고 할 때 왼쪽은 1이 되고 오른쪽은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베타하고 코사인 제곱 베타가 나와서 1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 1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항이 2배의 그 값하면서 더해지면서 1이 2개 나오니까 2가 나오고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베타 사인 감마 더하기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와 같이 될 텐데 이런 값이 나오는데 따라서 그런데 이 값이 바로 코사인의 베타 빼기 감마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베타 빼기 감마를 우리가 구한 셈이구나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이고 1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아무래도 근데 감마가 더 큰 값이니까 이거 부호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코사인에 따라서 감마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따라서 감마 빼기 베타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각을 가지고 지금 빼고 있으니까 이 값은 여전히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일 텐데 그런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있으니까 따라서 감마 빼기 베타는 3분의 2파이이거나 또는 3분의 4파이이겠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정도가 일단 살짝 따져지는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게 알파에 대해서 알파를 남겨놓고 베타와 감마를 넘겼을 때 이런 식이 나왔듯이 그러면 베타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상황이고 모양이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같은 식을 이끌고 가면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나올 테고 코사인의 알파 빼기 감마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기 순서대로 다시 써주면 결국은 코사인의 역시 베타 빼기 알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코사인의 감마 빼기 알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 값들 역시 전부 다 0과 2파이 사이에 있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 또한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지. 그런데 코사인 값이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와 가마가 있으면 베타에서 가마를 뺀 값, 그리고 가마에서 그 베타를 뺀 값, 그리고 감마에서 알파를 뺀 값, 이 저 세 개의 값이 이 중에 하나에 다 걸린다면 가장 큰 값이 3분의 4파이가 돼야 되고, 이 값이, 그리고 작은 두 개의 값이 3분의 2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할 거지. 그래서 따라서 베타 빼기 감마는 3분의 2파이일 수밖에 없고, 감마 빼기 베타도 3분의 2파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탄젠트 3분의 2파이 더하기 탄젠트 3분의 2파이가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인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따라서 그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4번 그림과 같이 AB가 5고 BC가 12. 그러니까 AB 이 길이가 5이고 BC가 12. 그리고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A를 지나고 AC와 수직인 직선 위에 AB와 길이가 같은, 그러니까 길이가 5가 되는 곳에 점 P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럼 5고 12면 이 길이가 13이다 라는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5고 13이니까 이 길이는 25 더하기 169, 그러면은 194. 따라서 루트 194가 되는데, 마침 루트 194가 문제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용하라 라는 문제인 것이 맞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 BCB에 있는 점 Q를 적당히 잡아서 만들어진 그 삼각형 PQC,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다.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러고 있는데, 근데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우리가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근데 그 각은 아래 삼각형에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먼저 구해보자고. 사인에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13분의 5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베타 루트 194분의 13, 루트 194분의 13, 이 값과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13분의 12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러니까 루트 194분의 5, 이와 같은 값이 되어서 이게 13 루트 194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65, 우리가 이 값이 60, 그래서 125 이런 값이 될 거다. 그래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값이고, 따라서 PQ의 길이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식을 만들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PQ, 그 길이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10분의 13 루트 194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PQ의 길이는 이 값에다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인 이 값을 곱해주면 되겠네. 10분의 13 루트 194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 13 루트 194분의 125가 되어서 약분이 되게 숫자가 맞춰져 있고, 이것도 약분해주면 2가 되고 25가 되어서 따라서 2분의 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PQ의 길이는 2분의 25이다. 따라서 5번이다. 5번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등식이 성립한다. A와 N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 그러고 있는데, 일단 탄젠트 AX 빼기 사인 AX, 저 분자를 우리가 좀 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AX분의 사인 AX 빼기 사인 AX 이거가 같고, 따라서 사인 AX로 묶어주고 나머지 코사인 AX분의 1 빼기 1을 통분해주면 코사인 AX분의 1 빼기 코사인 AX 이와 같은 식이 분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x의 n제곱으로 나눌 때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데, 이건 먼저 1 빼기 코사인 AX 먼저 우리가 해주면, 분자 분모의 이 식을 1 더하기 코사인 AX를 곱해주면, 그러면 분모가 코사인 AX가 있고 여기에 1 더하기 코사인 AX를 곱하니까 분모는 이와 같이 될 거고, 분자는 사인 AX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AX, 그러니까 사인 제곱 AX가 곱해진 사인 세제곱 AX 이와 같은 식이 되는 상황이네. 이것이 분자에 해당하는 식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극한값은 x를 0으로 보낼 때 x의 n제곱분의 이것, 그러니까 x의 n제곱분의 그것 하면 역시 분모에 이걸 써주고 코사인 ax 1 더하기 코사인 ax분의 분자의 사인 세제곱 ax 이와 같은 식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 식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0이 아닌 108이라는 수가 나왔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준 거고, 따라서 n과 이 x의 개수인 n과 사인 ax의 개수인 3이 같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n이 3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n이 3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할 테니까 108로 수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따라서 108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n은 3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거고, 그리고 그때 x의 세제곱분의 사인의 세제곱 ax가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a의 세제곱으로 수렴하겠지, x를 0으로 보낼 때. 따라서 a의 세제곱으로 이 부분이 수렴하고 이 값은 1로 가고 이 값은 2로 가서 그때 이 극한값은 2분의 a의 세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이 더구나 108이다 라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다. 따라서 a는 세제곱하면 108의 2배인 216이 되는 수인데 216이 바로 6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n은 3이고 a는 6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두 값의 합은 그러므로 9이다. 4번이다. 6번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36이다. 그렇다면 a는 얼마인가?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x를 a로 보낼 때 이 값이 0으로 가고 x를 a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탄젠트 2분의 파이, 그래서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부정형이지. 어쩔 수 없이 살짝 이 상황을 좀 보면 x 빼기 a 곱하기 x 더하기 a에서 x를 a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은 2a로 가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값이 지금 0으로 가는 거네. 그리고 이 값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뭔가 a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바로 만들어 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x 빼기 a를 이 값을 t로 한번 치환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변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놓겠다라는 얘기는 x를 a 더하기 t로 놓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 왼쪽 식을 보면 이 식은 x가 a로 가면 t는 a 빼기 a인 0으로 갈 테니까 결국은 t를 0으로 보낼 때 이 극한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x제곱 빼기 a제곱은 이 값 곱하기 이 값인데 우리는 x 빼기 a를 t로 놨으니까 그러니까 t 곱하기, 그럼 그때 이 값은 x가 a 더하기 t라서 a 더하기 t에다가 a를 더한 2a 더하기 t가 되고, 그리고 이 식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2a분의 파이 곱하기 x인데 x가 a 더하기 t지. 그러니까 여기에 a 더하기 t가 곱해진 이 극한으로 바뀌고, t 곱하기 2a 더하기 t 이거 먼저 됐고, 이 부분이 이 탄젠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탄젠트에 그러면 전개를 해주게 되면 a가 약분돼서 2분의 파이 더하기 2a분의 파이 t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더해지면 탄젠트 분의 1이 되니까 더구나 지금 음수가 곱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탄젠트 2a분의 파이 t 분의 1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써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2a분의 파이 t 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형태가 좋은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밀고 가면,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고 탄젠트 2a분의 파이 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t를 이것과 붙여주고 2a 더하기 t는 따로 써주면, 그럼 t를 0으로 보낼 때 이 부분이 2a 여기 뭐 같은 값을 2a분의 파이를 써주고 그리고 파이분의 2a를 써주면 그럼 이 부분이 1로 수렴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파이분의 2a 곱하기 t를 지금 0으로 보내니까 2a가 곱해진 마이너스 파이분의 4a 제곱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36과 같다라는 조건을 얘기해 준 거네. 마이너스 파이분에 따라서 4a 제곱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36이다. 그러면 a 제곱은 9이고 a는 양수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지. 7번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x를 0으로 보낼 때 이 처음 두 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 번째 항은 x가 0으로 가면 0에다가 이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x분의 2는 그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거기에 x를 곱한 x 코사인 x분의 2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0보다 물론 크거나 같아서 이 값은 x를 0으로 보낼 때 왼쪽도 0, 오른쪽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값이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값은 그냥 자체로 0으로 수렴하는 항이라서 우리는 이걸 신경 쓰지 않을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에 대해서만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내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통분이 돼 있으니까 통분을 해주면 x분의, 그러면 4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것도 역시 덧셈 정리로 좀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 4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는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이와 같이 전개가 되고 그 식에서 빼기 2 코사인 x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x 코사인 x분의 2가 더해진 그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식에서 분자를 보면 따라서 여기에 4가 전개되었을 때 2루트 3 사인 x가 보이고, 그 다음에 2 코사인 x가 나오는데 빼기 2 코사인 x가 있으니까 분자가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된다. 그래서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이 값은 그냥 2 루트 3 사인 x 이 식하고 똑같네. 2 코사인 x는 지워지고, 그리고 뒤에 0으로 수렴하는 x 코사인 x분의 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이 그때 1로 가니까 따라서 2루트 3으로 가고 0으로 가서 따라서 2루트 3 더하기 0인 2루트 3으로 수렴한다. 3번이다. 8번 함수 fx가 sin x 곱하기 코사인 x. 근데 이 sin x 곱하기 코사인 x는 2만 곱하면 sin 2x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눈 2분의 1 sin 2x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fx가 2분의 1 sin 2x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 자연수 n과 이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어떤 실근을 갖는다면 그 실근의 합을 그 gn이라고 하자 그러고 있는데, 일단 f'x가 이 fx가 이거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2x네. 그냥 코사인 2x. 따라서 이 방정식은 코사인 2x가 n분의 1이다 라는 방정식과 똑같고,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n이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을 구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코사인 2x는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이건 주기가 파이니까 1부터 해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 2파이까지 마이너스 1하고 을 거쳐서 다시 1까지 올라오고, 다시 그래프가 또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얘가 지금 2파이 파이 0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코사인 2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것과 y는 n분의 1이다 라는 직선을 그을 텐데, 그때 그 합을 gn이라고 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g1부터 g10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럼 n이 1일 때 모든 실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신경 써야지. 이 점은 포함되어 있고 이 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g1은 n에 1을 대입하면 코사인 2x가 1이 되는 x의 값, 그러니까 y는 1이다 라는 직선을 긋게 되면 이 직선이고, 여기서는 만나지 않고 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가 0이고 하나가 파이라 g1은 0과 파이를 더한 파이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g2 그러니까 n이 2일 때면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그 4개의 점의 x좌표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을 더해도 2파이가 나오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해도 2파이가 나오니까 이 4개의 값을 모두 더하면 4파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g2는 4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g3도 역시 3분의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역시 4파이고, 그래서 g10까지 10분의 1을 그어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전부 4파이가 되겠네. 그 이후에는. 따라서 그 합은 4파이를 모두 9개 더하니까 36파이에다가 파이를 하나 더 더해서 37파이이다. 2번이다. 실력 완성 1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고 양의 실수는 제20합에서 정의된 도함수 F와 G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함수 F와 G가 가와 나를 만족한다. 가를 보면 x를 1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니까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연속이니까 따라서 x를 1로 보낼 때 이 분자는 함수값으로 수렴해서 따라서 2g1 빼기 2b의 제곱으로 수렴하는데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g1이 b제곱과 같은데 g1은 1을 대입해주게 되면 c지. 따라서 2c 빼기 2b 제곱이 0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c는 b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끌려 나오고, c가 b제곱과 같으니까 gx가 식이 c의 b제곱을 대입해주게 되면 b의 2x제곱 더하기 로그 b제곱의 x, 이것이 gx이고, 그러니까 b의 2x제곱 더하기 2분의 1 로그 b의 x, 이것이 gx인데, 다시 가식에 대입해서 극한값이 이 값이다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식을 또 하나 만들면 x를 1로 보낼 때 따라서 가식에 의해서 x 빼기 1분의 2gx, 여기 1 곱한 식, 그럼 2b 2x제곱 더하기 로그 b의 x가 되고 빼기 2b의 2x제곱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식에서 말하는 극한은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로그 b의 x의 극한과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지. 지금 로그 b분의 1로 수렴하는 그런 식이고, 그런데 그 값이 이 값과 같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a분의 1과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따라서 로그 b가 마이너스 로그 a와 같다.
그러니까 로그 b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a다. 결국 b는 a분의 1인, 즉 a는 b분의 1과 같다 라고 하는 결과가 또 끌려 나와서, 그러니까 a와 b와 c 세 문자 사이에 이 관계식이 두 개가 끌려 나왔고, 그럼 한 문자, 그러니까 b로 그냥 간다면 그 한 문자로 fx하고 gx를 모두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fx는 b가 a가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의 x제곱은 b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 더하기 로그 b의 x, 이것이 fx고, gx는 이미 우리가 썼지만 c가 b제곱이니까 b의 2x제곱 더하기 2분의 1 로그 b의 x, 이것이 gx인데, 나식에서 f1분의 g1, 그런데 f1은 1을 대입하게 되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g1, 1을 대입하니까 b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f1분의 g1이고 결국 b의 세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64분의 1과 같다라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b의 세제곱이 4분의 1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b는 4분의 1이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고, 이제는 그럼 fx하고 gx를 문자가 없는 완전한 식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네. 그러니까 b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b의 마이너스 x제곱은 4의 x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x, 결국은 2의 2x제곱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낸다면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이것이 fx고, 그리고 gx도 b의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의 2x제곱, 그러니까 4의 마이너스 2x제곱 2의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2분의 1 로그 b, 그러니까 4분의 1의 x, 결국 2의 마이너스 4x제곱,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바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의 x, 여기까지 f하고 g가 쓰여진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f2, 그러니까 2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2의 4제곱 빼기 2분의 1이 되고, 그 값과 g 2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해주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어서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결국 16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네. 따라서 그 결과는 16이 된다. 2번 n개의 양수가 있고 그 양 끝에 1과 2제곱을 추가해서 n 더하기 2개의 수열을 만들었더니 등차 수열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n개의 양수가 있는데 양 끝에 1과 2제곱을 추가해서 우리는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이런 조건. 그 상황에서 fn, 이 n 더하기 2개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n 더하기 2개의 수의 합을 fn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이 n 더하기 2개의 수들의 합을 gn이라고 하자. 그때 이 값을 구하라. 그럼 먼저 fn과 gn을 구해야 되는데, fn은 쉽게 구해지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모두 n 더하기 2개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n 더하기 2 곱하기 첫 항이 1이고 끝 항이 2제곱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써주면 fn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gn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비를 알아야 되니까 첫째 항이 1이고 이게 n 더하기 2번장, n 더하기 2번장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 더하기 1개를 곱한 값이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따라서 아래 n 더하기 1제곱이 2의 제곱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양수. 그럼 양수인데 n 더하기 1제곱에서 2의 제곱이 되는 양수의 아래 값은 따라서 2의 제곱에 n 더하기 1분의 1제곱인 2의 n 더하기 1분의 2 제곱이다. 이렇게 공비 R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이 값인 등비 수열을 모두 n 더하기 2개를 나열한 것인데, 그 합은 그러므로 함수 우린 gn을 구할 수가 있네. 그 합은 1 빼기 r분의 1 빼기 2의 n 더하기 1분의 2 제곱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그건 됐고, 따라서 1 빼기 r에, 그러니까 이 값의 항의 개수 제곱 2의 n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n 더하기 2 제곱이다 라고 gn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그 값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fn분의 gn, 그러니까 fn의 역수 n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와 gn을 곱한 것, 이거 그냥 1 빼기 2의 n 더하기 1분의 2 제곱분의 1 빼기 2의 n 더하기 1분의 2 n 더하기 2 제곱, 이것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살짝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건 상수니까 이건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2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1 빼기 2의 제곱으로 수렴하겠다. 아무 문제 없고 그 칸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볼 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무한대로가 되고 이 값이 1 빼기 2의 0제곱, 그러니까 1 빼기 1인 0으로 가네. 그래서 이 무한대로 가는 항과 0으로 가는 항에 곱이만 나타나서 이 곱이 얼마로 수렴할지를 결정해야 이 극한값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 두 항의 곱을 우리가 따로 극한을 계산해서
따라서 전체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따라서 n 더하기 2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값은 n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2의 n 더하기 1분의 2 제곱, 이 극한값이 얼마인가. 그런데 이걸 수열의 극한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더하기 1분의 1이 0으로 가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세계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당장 n 더하기 1분의 1을 t로 놔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대로 가보자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을 t로 놓게 되면 그 값이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을 t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하고 t에 대한 식으로 잘 바꿔서 극한을 따져보면,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1을 t로 놓게 되면 n 더하기 2를 t분의 1로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n 더하기 2는 t분의 1 더하기 1이 되고, 그 뒤에 1 빼기 2의 n 더하기 1분의 1을 t로 놨으니까 이건 2t제곱, 이렇게 식이 t에 대한 식으로 잘 바뀌고 있고, 결국은 t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이건 t분의 t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1 빼기 2의 2t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2의 2t제곱 빼기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 써주면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극한을 많이 해봤던 그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분모를 내가 2로 바꿔주면, 그래서 2분의 2를 써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1로 수렴하는 그런 항이라서, 따라서 이 전체 극한은 t를 0으로 보낼 때 1로 가고, 그리고 1로 가고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고 결과를 얘기를 할 것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항이다. 그런데 그것이 분모에 지금 있는 것이, 따라서 이 두 값의 곱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 극한은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1 더하기 2 제곱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두 값의 곱이 마이너스 2로 가서 그 값이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분자에는 이 값이 1 빼기 2의 제곱으로 수렴하니까 1 빼기 2의 제곱이 곱해진 이 값으로 전체 값은 수렴할 것이다. 그런데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이 지우고 마이너스 위에 갖다 써주면, 따라서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 따라서 이 값으로 수렴한다. 2번에 있네. 따라서 2번이다. 3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두 점 A와 B,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네. A와 B가 있고 점 Pn, En, O, 이 점의 좌표가 En과 O라고 하는 점이고, 그 점 Pn에 대하여 A, Pn, B, 이 각을 세타 n이라고 하자. 그 세타 n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탄젠트 세타 n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세타 n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고, 그럼 각각의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가령 이 각을 뭐 알파 n, 이 각을 베타 n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파 n, 베타 n, 세타 n 사이에는 이 베타 n이 외각의 합이니까 이렇게 알파 n, 베타 n이라고 놓게 되면 베타 n은 바로 알파 n 더하기 세타 n과 같고, 따라서 세타 n은 베타 n 빼기 알파 n이구나 라고 그렇게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 잡을 거고, 그러면 세타 n이 이 두 각의 차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n을 덧셈 정리를 써서 구하면 되겠다. 탄젠트 세타 n은 따라서 탄젠트 베타 n 빼기 알파 n이고,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베타 n 빼기 탄젠트 알파 n, 그리고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n 탄젠트 알파 n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 탄젠트 베타 n이든 알파 n이든 다 그 직선의 기울기니까 결국은 탄젠트 알파 n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2n 더하기 1분의 5, 2n 더하기 1분의 5가 탄젠트 알파 n이고, 탄젠트 베타 n은 2n 빼기 1분의 5네. 그러니까 2n 탄젠트 베타 n은 2n 빼기 1분의 5고, 거기서 빼자 2n 더하기 1분의 5를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n 2n 빼기 1분의 5 곱하기 2n 더하기 1분의 5, 따라서 이 값이 탄젠트 세타 n이고,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4n제곱 빼기 1을 곱해주면, 그러면 분모는 4n제곱 빼기 1 더하기 25에서 4n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되고, 분자는 각각 약분되고 여기에 2n 더하기 1이 2n 빼기 1이 곱해지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5로 묶여지고, 2n 더하기 1 빼기 2n 빼기 1 그래주면 2n 더하기 1 빼기 2n 빼기 1 이렇게. 그럼 분자가 10이 되어서 10이니까 약분하고, 그러면 2n제곱 더하기 12분의 5라고 그렇게 탄젠트 세타 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차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 더 계산을 밀고 가면, 따라서 2 빼기 5 탄젠트 세타 n 분의 2 탄젠트 세타 n, 이 값은
2 탄젠트 세타 n 여기다 1 곱해서 그러면 n제곱 더하기 6분의 5 이게 2 탄젠트 세타 n이고 그리고 2 빼기 5 탄젠트 세타 n 여기다 5를 곱한 2n제곱 더하기 12분의 25 이 값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자 분모에 역시 2n제곱 더하기 12를 곱해주면 그러면은 2 곱하기가 4n제곱 더하기 24 빼기 25가 되고 그리고 분자는 10이 되겠네. 따라서 4n제곱 빼기 1분의 10이라는 형태의 식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야 되는 그 식은 n에 관한 식으로 결국 이 식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변형을 이렇게 할 거지. 2n 빼기 1, 2n 더하기로 인수분해하고 그리고 차이가 2니까 2분의 1로 묶어주고 그래서 2분의 10에다가 2n 빼기 1분의 1 더하기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 상태네. 5 곱하기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것이 따라서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그 값이다. 그러니까 이 식에 n의 자리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얼마냐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5가 공통이니까 5로 묶이고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1을 대입할 때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홀수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까지 그래서 중간항들이 다 지워지고 결국 5 곱하기 1 빼기 21분의 1인 21분의 20 따라서 21분의 1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3번이다. 4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세 점 A, B, C A가 2와 0, B가 0과 마이너스 2, C가 4와 2 이 점이 4와 2 그리고 원 이 위에 있는 2, 4분 위에 있는 점 P를 적당히 잡았고 그래서 그 A하고 C하고 P를 연결한 이 부분이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될 때 그때 P5를 지나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이 점을 그 Q라고 할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로 나타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원에 있는 점이니까 이 각 세타를 활용해서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되는데 살짝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 이 점이 지금 A고 C가 4와 2인데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2라서 여기가 2 그리고 4와 2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이만큼 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점이네. 이 각이 45도가 되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그와 같은 점 C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P를 적당히 잡아서 연결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각의 크기는 우리한테 P를 얘기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각은 이 각이겠네. 따라서 그 각의 크기는 전체 파이에서 세타를 빼고 4분의 파이를 뺀 그러니까 파이 빼기 세타 빼기 4분의 파이 그러면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각이 나오는데 이 각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이고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알았고 그럼 P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지금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점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가 우리의 문제인 건데 그런데 P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쨌든 이 각이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면 그럼 이쪽 각은 그 각의 2배가 될 테니까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2배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빼기 2세타 라는 각이 되고 그러면 우린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 이 길이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이 각을 아는 거지. 막곡지각이니까 같은 각이고 그럼 이 각이 구해지겠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그 각을 뺀 각이 이 각이니까 그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에서 이 각을 뺀 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파이 빼기 2세타 그러면 2세타 빼기 파이라는 각으로 잡히고 이 각이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2니까 이 길이가 2라서 밑변의 길이가 2 곱하기 탄젠트 그 각이라고 잡히겠네. 이 길이는 따라서 2 탄젠트 이각 2세타 빼기 파이 그런데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는 이 파이는 바로 없애도 상관없고 따라서 그냥 2 탄젠트 2세타 이것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네. BQ의 길이를 우리는 구했다. 이것이 BQ의 길이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높이를 이미 길이를 알고 있는 2라는 이 숫자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높이 수직 길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만 우리가 이제 잘 잡아내면 되겠네. 이 길이. P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수직거리가 얼마인가.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거든. 2분의 3파이 빼기 2세타라고.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이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2가. 그러니까 따라서 그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2세타 이 값이 되고, 그 값은 2분의 3파이 빼기 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라고, 그렇게 그 길이가 수직거리가 잡히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네. 높이는 2에다가 그 길이를 더하고 2에다가 이 값을 더한 거, 2 빼기 2 코사인 2세타 이 값이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이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도 알고 있고 높이도 알았으니까, 따라서 넓이 S세타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네.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거 2 탄젠트 2세타에다가 높이 2가 2로 묶어주고 1 빼기 코사인 2세타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것이 넓이가 되는데, 그런데 그 S세타에다가 3파이 빼기 4세타를 곱한 값에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3파이 빼기 4세타를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극한의 식은 따라서 세타를 4분의 3파이 마이너스로 보낼 때 3파이 빼기 4세타에다가 S세타가 탄젠트 2세타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2세타 이것인데,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4분의 3파이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럼 2세타가 2분의 3파이로 가니까 코사인 2세타는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숫자 2로 수렴하는 부분이라서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타를 4분의 3파이로 보낼 때 이 값이 0으로 가고, 그리고 탄젠트 2세타는 2세타가 2분의 3파이로 가니까 이 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0과 무한대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따로 좀 잘 따져야 되는 상황이지. 이건 어차피 2로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써서 그냥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탄젠트하고 관련지어서 익숙한 극한의 꼴은 그 각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이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치환을 적당히 해서 바꿔주자고. 그러니까 세타를 4분의 3파이로 보내니까 세타 빼기 4분의 3파이를 이쯤에서 우리가 t라고 넣는다면 이렇게 이제 가보자고. 세타 빼기 4분의 3파이를 t라고 넣는다면 이 식은, 그러면 세타가 4분의 3파이로 가면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t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이렇게 되겠네. 그때 이 값은 4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 그럼 세타 빼기 4분의 3파이가 나오고 그것이 t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4t가 되고, 그리고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2 곱하기 세타,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더하기 t 4분의 3파이 더하기 t 이 값으로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수렴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자고. 2 1 빼기 코사인 2세타. 그렇게 되면 t를 0으로 보낼 때 이건 뭐 이제 마이너스 4t 그냥 놔주고, 이 부분이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2t가 되어서 이 부분만 본다면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2t가 되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빼내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2t가 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2t분의 1이지. 마이너스 탄젠트 2t분의 1이다. 그것을 우리가 써주면 이 항이 마이너스 탄젠트 2t분의 1이고, 거기에 2로 수렴하는 값이 계속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마이너스 4t,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탄젠트 2t분의 4t가 나오는데, 그럼 이 값은 2로 수렴하니까 t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2로 수렴해서 전체에 따라서 이 값은 2로 수렴하고, 이 값은 2 곱하기 1인 역시 2로 수렴해서 전체 2 곱하기 2인 4로 수렴한다 라는 결과가 나오네. 따라서 4로 수렴한다 4번이다. 5번 그림과 같이 OA와 OB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이인 부채꼴 AOB가 있다. 그러니까 AOB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 그리고 선분 OA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C에 대하여 OA를 1대2로 외분하는, 그럼 결국 O가 AC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원의 지름의 나머지 한 끝점이 C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원을 그리게 되면 원이 이와 같이 C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거고, 그리고 그때 CPA가 2분의 파이인 CPA가 2분의 파이인 점 P를, 이 각이 세타가 또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각을 이루는 점 P를 잡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지각이고 이게 지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점 P도 역시 그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어서 우리는 생각을 할 거지. 그래서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원 위에 C가 있고 P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 그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넓이는 얼마인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이 사각형에 대해서 뭔가 좀 깨달아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당장 이 먼저 깨달아지는 게 이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이 지금 대응하는 중심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 원주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으니까 삼각형으로 쪼갤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을 쪼갠다라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쪽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세타가 되고, 그런데 전체 이 각이 4분의 파이니까 나머지 이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네. 그럼 다시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다. 뭐 이 정도. 일단 각으로 이 정도가 막 따져지고, 어쨌든 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이 삼각형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해 나가 보자고. 넓이는 먼저 이 삼각형, 그러니까 OPR, 삼각형 OPR 그 넓이는 먼저 OPC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넓이야 뭐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름의 길이 2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 길이는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것이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거기에서 이 작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고, 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해준 것을 빼준 이 값이 바로 삼각형 OPR의 넓이가 된다 라고 넓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했고, 그리고 삼각형 OPQ의 넓이는 일단은 높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이 수직거리, 이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 코사인 세타라고, 그럼 그 값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높이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높이는 그렇게 구해지고,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1이고, 그러면 그냥 1 곱하기 탄젠트 2각, 그러니까 이 길이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린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내는데 성공했다 이거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것이 밑변의 길이고, 높이 이 길이, 그것은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어서 삼각형 OPQ의 넓이도 우리는 구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F세타는 그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F세타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는 거지.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사인 나오고, 그리고 빼기 2분의 1 탄젠트 세타가 있고, 이것이 이쪽 삼각형. 그 다음에 이거 역시 2 지우고 탄젠트 더해주면 되지.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다가 2 약분했으니까 코사인 사인. 따라서 이 값이 F세타 2다. 그것을 세타로 나눌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세타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 극한값은 각각의 항에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서 그것이 다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극한은 따라서 바로 값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네. 세타를 지금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세타분의 코사인 사인은 코사인이 1로 가고, 세타분의 사인도 1로 가서 이 값은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1로 가니까 그냥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 번째 항이 수렴하고, 그리고 세타를 지금 0으로 보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탄젠트 4분의 파이인 1로 수렴하고, 그리고 세타분의 2가
얘도 역시 코사인도 1로 가니까 그 세타분의 사인도 1로 가고, 그래서 이 값도 역시 1로 가네. 전체 따라서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인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그러므로 5번이다.